당신은 여기 없어야 할 사람이에요.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엘레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온 그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난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찾아 지구 반대편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시선과 거절의 말들이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서울시 명예시민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방인이었어요. 한국어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제 피부색을 신기하게 바라봤죠. 학교에서는 조지아가 미국의 주 아니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며 귀국을 생각했지만 돌아갈 고향은 이미 전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적응하거나 무너지거나. 저는 포기하는 대신 도전하기로 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외국인 역사 해설사가 되어 한국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수천 명의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의 궁궐과 왕조의 역사를 설명하는 외국인.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 문화를 조지아에 소개하는 행사를 기획했으며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한국과 조지아는 공통점이 많아요. 두 나라 모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이고 외세의 침략을 겪었지만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왔죠. 특히 한글 창제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줍니다. 백성을 위한 세종대왕의 마음이 제게는 외국인을 포용하는 한국의 마음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전쟁 난민이었던 한 여성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녀가 경험한 차별과 편견, 그것을 극복한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까지.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와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 모든 것이 더 넓고 포용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엘레나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 코카서스 산맥이 품은 작은 나라 조지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새 삶을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울 명예시민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제 고향은 고리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죠. 저희 집은 오래된 석조 건물로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포도나무가 있었고 가을이면 온 가족이 모여 포도를 따서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름의 어느 날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저희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19살이었고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날 밤 폭격 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 엄마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빨리 엘레나. 서둘러.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더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은 트럭 하나에 몸을 실은 채 밤새 도망쳤습니다. 뒤돌아보니 마을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불타는 집들,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들. 우리는 수도 트빌리시 근처 난민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텐트 하나에 4가족이 함께 살았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고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의 꿈, 계획, 미래. 모든 것이 전쟁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저는 5해를 보냈습니다.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고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매일 아침 줄을 서서 배급받는 빵과 통조림으로 하루를 버텼고 겨울에는 담요 한 장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우연히 캠프 내 작은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노트에 목표를 적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 난민들을 돕겠다. 소박한 꿈이었지만 그 순간 제게는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인터넷 카페에서 한국 대학의 장학금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한글 자음과 모음을 연습했습니다. 매일 밤 텐트 안에서 작은 손전등을 켜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반복해서 썼습니다. 6개월 후 제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날 합격 메일을 받고 저는 텐트 안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엄마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먼 나라에 혼자 가는 게 두렵지 않니? 물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난민 캠프에서의 삶보다 더 두려울 건 없었습니다. 여름의 어느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4살, 가방 하나와 꿈 하나를 안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항은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엘레나, 너는 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대학 기숙사까지 가는 길, 택시 기사님은 저와 대화하려 했지만 저는 안녕하세요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은 몇 번 더 질문을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셨고 남은 여정은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 룸메이트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 학생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외국인과 같은 방을 쓰게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의상 인사를 건넸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친구들과 통화하며 저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에서는 더 심각했습니다. 메뉴판을 읽을 수 없었고 음식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무작정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것과 같은 음식을 주문했는데 너무 매워서 한 입 먹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웃으며 쳐다봤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 시간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고 필기를 해도 나중에 읽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이 있어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다른 학생들은 모두 자기 그룹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갑자기 제 팔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두 웃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부색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다음 역에서 내려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면서 왜 이곳에 왔을까, 돌아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고향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었고 난민 캠프에서의 삶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3개월만 더 버텨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그리고 저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한국어를 마스터할 것. 둘째, 한국 문화를 이해할 것. 셋째, 적어도 한 명의 진짜 한국인 친구를 사귈 것.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재를 외우고 드라마를 보며 표현을 익히고 길거리의 간판을 읽으며 실력을 시험했습니다. 한국 요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기본적인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고 한국 역사책을 읽으며 이 나라의 과거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우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제가 읽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보더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언어 교환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영어와 러시아어를, 그녀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수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한국인의 생각, 문화적 코드, 사회적 규범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설명해 주었고, 때로는 통역사가 되어 주었으며 무엇보다 제가 외롭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한국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조지아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어.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 문화의 심장으로 가보자. 다음 주말 지수는 저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색채, 정교한 문양, 웅장한 규모.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지수는 각 건물의 역사와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주말마다 서울의 다른 궁궐과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덕수궁, 창덕궁, 국립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글의 창제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쉬운 글자를 만든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제 한국어 실력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수업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룸메이트와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식당에서도 메뉴를 보고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체 활동에서는 종종 제외되었습니다. 교수님들도 외국인 학생에게는 기대치가 낮은 듯했고 제 의견이나 질문은 종종 무시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정말 이곳에 속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 게시판에서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외국인 역사 해설사 모집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 역사를 설명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찾던 기회였습니다. 한국과 조지아를 연결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수의 도움을 받아 지원서를 작성했고 2주 후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장에는 저 외에도 10명 정도의 외국인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지난 6개월간 배운 한국 역사 지식을 총동원해 질문에 답했습니다. 면접관은 제게 물었습니다. 조지아 출신으로서 한국 역사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한국과 조지아는 큰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글 창제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줍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는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인의 정신을 지켜낸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외국인 역사 해설사로 선발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전화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네가 자랑스럽구나.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할아버지는 조지아의 역사학자셨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는 저에게 조지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해 주셨고 그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마음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첫 해설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에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엘레나입니다. 저는 조지아에서 왔고 오늘 여러분에게 한국의 왕실 문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인사 말에 아이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외국인이 한국 역사를 설명해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역사를 외국인인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때로는 바깥에서 바라볼 때 더 특별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 한국 역사를 배웠을 때 느꼈던 놀라움과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대답에 아이들은 만족한 듯 했고 해설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 노력했고 때로는 조지아의 이야기와 비교하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해설이 끝났을 때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라에도 왕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지아에도 오랜 왕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처럼 왕이 없어요. 그러자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조지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 조국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해설에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한국 역사와 함께 간략하게 조지아의 이야기도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 관리자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씨,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조지아와 한국의 비교가 새롭고 흥미롭다고 하네요. 그 말씀에 저는 용기를 얻어 더 많은 비교 포인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의 음식 문화, 전통 의상, 음악, 춤 등을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두 나라의 전통 춤이었습니다. 조지아의 전통 춤은 매우 역동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반면 한국의 춤은 보다 섬세하고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춤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감정을 표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박물관에서 1년을 일했고 그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 학생들에게 역사를 설명하면서 저 자신도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제가 한국 사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대학에서의 의학 공부도 계속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는 매우 전문적이었고 실습 과정에서는 환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일상 대화에는 충분했지만 의학적 상황에서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3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학에서 한국학으로 전공을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꿈과는 달라진 선택이었지만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제 진정한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문화의 다리가 되는 일에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공을 바꾸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학금 지원 조건이 바뀌었고 새로운 과목들을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학과에서 저는 더 깊이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정치를 공부할 수 있었고 그것은 제 삶의 방향을 확고히 했습니다. 4학년 때 저는 졸업 논문 주제로 한국과 조지아의 문화적 공통점과 그 역사적 배경을 선택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조지아 전통 문화에 대한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자료를 조지아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문화적으로 많은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 손님에 대한 환대, 음식을 나누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끈질긴 의지가 그것이었습니다. 논문 지도 교수님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이를 더 발전시켜 학술지에 투고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첫 학술 논문이 한국학 연구라는 학술지에 실리게 되었고 이는 제 학문적 경력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서울시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역할은 이주 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는 저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언어적, 문화적 장벽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경험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아이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왔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해 남편의 가족들과 소통이 어려웠고 매일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개발한 학습법을 알려주었고 매주 함께 시장에 가서 실생활 한국어를 연습했습니다. 6개월 후
아이다는 시어머니와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가족 관계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전화해서 엘레나, 오늘 시어머니가 내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어. 라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제 일의 가치를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에 대해 아직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주 여성들은 종종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편견에 직면했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종종 튀기 때문에 또래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선생님들조차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둔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다양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각 문화가 가진 독특한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지아의 전통 음악을 들려주고 베트남의 전통 놀이를 함께하고 필리핀의 신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고 서울 시내 여러 학교에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강연 후 한 소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반에 몽골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저는 항상 그 친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일 그 친구에게 몽골에 대해 물어볼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작은 변화일지라도 한 명의 아이라도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서울시 다문화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이룬 큰 성과였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 저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종종 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의 원래 문화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서로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제 발언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나이 지긋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씨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변화할 때입니다. 그 후 회의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제 의견은 종종 현장의 목소리로 인정받았고 여러 정책 제안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한 것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두 가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것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다문화 자녀 이중언어 교육 지원 정책으로 이어졌고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문위원 활동과 함께 저는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지아와 주변 국가들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카서스 한국 문화교류협회라는 작은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초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한국 문화, 역사, 음식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지아어로 번역해 공유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젊은 조지아인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저는 고향 트빌리시를 5년 만에 방문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껴안았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딸이 돌아왔구나. 집에 돌아왔을 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은 여전했지만 사람들은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재건되었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였고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트빌리시에서 저는 현지 대학과 협력해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의상, 음식, 음악, 영화 등을 소개하는 행사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행사 중 한 대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다른 조지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알고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과 어학연수 기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트빌리시에서의 2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저는 제 사명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한국과 조지아,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문화교류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코카서스에서 만난 한국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조지아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조지아 와인 시음회, 전통 음악 공연, 요리 교실 등을 개최했고, 이를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조지아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뿌듯했던 순간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조지아에서 온 선수들이 있었는데 저는 자원봉사 통역사로 활동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조지아 선수들이 한국의 환대에 감동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두 나라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한 한국 방송사에서 저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조지아에서 온 한국 문화전도사라는 제목의 짧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과정,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점차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된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송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저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고 여러 단체와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메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엘레나 씨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의 외국인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강연을 하며 다문화 사회의 중요성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연 중에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항상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컸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다름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제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시선들, 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저 자신이 더 강해졌고 한국 사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경계를 넘어 한국에서의 다문화 여정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실과 미래 방향에 대한 제 생각을 담았습니다. 책 출간 기념 토크쇼에서 한 독자가 물었습니다. 엘레나 씨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조지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저는 두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제 뿌리는 조지아에 있지만 제 가지와 잎은 한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두 문화의 가치를 모두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책은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과 자녀들, 그리고 다문화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제 책을 읽고 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주간을 시작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책의 성공에 힘입어 저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찾아가는 세계 문화교실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외곽과 지방의 작은 학교들을 찾아가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자국의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강원도의 한 작은 초등학교 방문이었습니다. 전교생이 60명 정도인 산골 학교였는데 아이들 대부분이 외국인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으로 저희를 바라보던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점점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각국의 전통 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지아의 전통 춤 카르툴리의 기본 동작을 가르쳤고, 다른 참가자들은 필리핀, 몽골, 베트남의 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아이들도 점차 즐겁게 참여했고, 마지막에는 모두 함께 어울려 춤을 추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한 몽골 출신 여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나라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 문화가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 것,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저는 온라인으로 활동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가상문화교실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전 세계 어디서나 한국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코카서스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한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고, 이는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주 수백 명이 수업에 참여했고, 그중 일부는 한국 유학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다문화 가정들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언어로 코로나19 정보와 지원 방법을 번역해 공유했고, 온라인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의 활동은 인정받아 다문화 사회 공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모든 이주민들,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 사회에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또 다른 고향으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는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았고, 전문 영화 제작팀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요리사, 필리핀 출신 간호사, 몽골 출신 기업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조지아 출신 문화활동가 등 총 5명의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촬영 과정은 그 자체로 문화교류의 장이었습니다. 각자의 고향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되었고 이후 여러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습니다. 특히 기쁘게도 트빌리시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되어 저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한국에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영화제 상영 후 많은 관객들이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 조지아 관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의 성공은 저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문화전도사가 아니라 많은 이주민들의 대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기관, 국제단체, 미디어 등에서 이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났고 저는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명예시민 자격을 수여하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은 서울시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매년 소수의 인원만이 선정되는 영예였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 자신을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한 일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이 자격을 받아도 될까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엘레나, 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엄마는 알아. 네가 한국에서 이룬 모든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모든 일들. 엄마는 네가 그 어떤 영예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할아버지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엄마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명예시민 자격을 수락했습니다.
시상식은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저를 포함해 총 5명의 외국인이 그날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장에 들어서자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반겼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지난 10년간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문화센터의 동료들, 박물관에서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 그리고 제 첫 한국 친구였던 지수도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연설이 끝나고 저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비해온 말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쟁을 피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어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때로는 편견과 차별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많은 따뜻한 마음들도 만났습니다. 언어를 가르쳐준 친구들, 문화를 설명해준 이웃들, 저를 딸처럼 대해준 어르신들. 그분들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명예시민이라는 큰 영광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격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모든 이주민들,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 사회가 함께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서울이, 그리고 한국이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강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상식 후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엘레나 씨,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한국 역사를 설명했을 때입니다. 그때 한 아이가 왜 외국인이 우리 역사를 설명해요? 라고 물었고, 저는 때로는 바깥에서 바라볼 때 더 특별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한국과 조지아,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전쟁 난민에서 서울 명예시민으로, 조지아 여성이 한국 사회에 가져온 변화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저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가 처음 역사 해설사로 일했던 박물관의 관리자분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엘레나, 첫날 떨리는 목소리로 해설을 시작했던 그 외국인 소녀가 이제 서울 명예시민이 되었군요. 항상 당신을 믿었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명예시민이 된 후 저의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더 많은 교육기관, 정부 부처, 국제단체에서 저를 초청했고, 저는 그 기회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중요성과 문화 간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시작한 글로벌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는 여러 학교를 방문해 조지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제가 전쟁을 경험하고 난민 캠프에서 살았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중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힘든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에너지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결국 제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제가 경험한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제 상처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미래가 더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저는 또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코카서스 청년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청년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문화와 역사를 배우며 우정을 쌓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첫 해에는 20명의 한국 청년들이 코카서스 3국을 방문했고 그중 10명이 제 고향 고리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현지 가정에 홈스테이하며 조지아의 일상생활을 경험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포도를 수확하고 와인을 만드는 전통 방식도 배웠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고리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주민들은 특별한 환영 행사를 준비했고 전통 음식과 음악, 춤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마을의 어르신들이 한국어로 환영합니다 라고 쓴 현수막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 한국 청년이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지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조지아 사람들의 강인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과 조지아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청년들이 돌아가서 조지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면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교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가을,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비교문화학 석사과정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제가 학문적으로 더 깊이 연구하고 다문화 사회와 문화 교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쌓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도전적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보람찼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제가 경험한 문화 충돌과 적응의 과정을 이론적 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국가주의와 정체성 정치, 문화 간 의사소통, 다문화, 교육 이론 등의 과목은 제 실천적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석사 논문 주제로 저는 한국 다문화 정책의 변화와 이주민의 정체성 형성, 코카서스 출신 이주민을 중심으로를 선택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어떻게 이주민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초국가적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20명의 코카서스 출신 이주민들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이 초기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게 되었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뿌리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인터뷰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제 문화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너의 나라는 어떠니? 라는 질문을 자주 받으면서 저는 제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학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는 석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는 엄마와 아버지가 참석해 주셨는데 그들의 자랑스러운 눈빛은 제가 지금까지 받은 어떤 상이나 인정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 저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코카서스-한국 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 센터는 한국과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 간의 문화, 교육, 경제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센터 개소식에는 한국과 조지아의 정부 관계자들, 문화계 인사들, 그리고 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기쁘게도 조지아 대사관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개소식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꿈과 희망의 공간이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곳입니다. 한국과 코카서스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문화로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센터가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센터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코카서스 문화주간 행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음악, 춤, 요리, 영화, 미술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인기를 끌었던 것은 조지아 와인 시음회였습니다. 조지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8,000년의 와인 제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다양한 조지아 와인을 소개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조지아 와인의 독특한 맛과 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한국과 코카서스 지역 간의 학술, 경제 교류도 추진했습니다. 양 지역의 대학 간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의 네트워킹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센터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한항공에서 서울 마이너스트빌리시 직항 노선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관광 및 비즈니스 교류를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직항 노선 개설 기념 행사에서 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여러 경유지를 거쳐 24시간 넘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제 서울과 트빌리시가 단 6시간 만에 연결됩니다. 이는 단순한 비행시간의 단축이 아니라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직항 노선 개설 후 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많은 한국인들이 조지아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 유적, 그리고 독특한 음식 문화에 매료되어 방문했습니다. 동시에 조지아에서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교류의 증가는 저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두 나라 간의 다리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관광 가이드북, 언어 교재, 문화 소개 영상 등을 제작해 양국 방문객들에게 제공했고, 이는 상호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또 다른 영광스러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 문화메달을 수여하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 메달은 한국 문화의 국제적 확산과 문화교류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영예의 상이었습니다. 시상식 전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내일 대한민국 문화메달을 받는다. 전쟁을 피해 난민 캠프에 있던 그 소녀가 이제 한나라의 문화대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니. 때로는 꿈을 꾸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자. 나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두 번째 고향을 선물해준 한국에 감사하자. 시상식장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박수가 저를 반겼습니다. 메달을 받고 연단에 섰을 때 저는 지난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공항에 홀로 선 두려움 가득한 소녀에서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문화, 교류의 선구자가 되기까지의 모든 순간들.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메달은 제게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문화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세계 각국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더 평화롭고 이해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시상식 이후 많은 언론에서 저를 문화외교관, 이문화 소통의 전문가 등으로 소개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엘레나 씨는 조지아와 한국 두 나라 중 어디에 더 소속감을 느끼나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지아는 제 뿌리이고 한국은 제가 꽃을 피운 곳입니다. 저는 양쪽 모두의 깊은 사랑과 감사함을 느끼며 그것이 제 삶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삶이 때로는 어렵지만 그것은 또한 엄청난 풍요로움과 시야의 확장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 문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제가 다른 이주민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저에게 오는 젊은 이주민들은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다른 배경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세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조지아, 그리고 더 넓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문화의 교류, 이해의 확장, 그리고 진정한 다문화 사회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항상 기억하고 나눌 것입니다. 다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기회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소속감은 출생지나 국적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 한국-코카서스 문화축제라는 이름의 국제 행사였습니다. 이 축제는 서울과 트빌리시에서 동시에 열리는 2주간의 대규모 문화 행사로 음악, 춤, 요리, 영화,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지역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축제 준비를 위해 저는 양국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는 세종문화회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주요 문화공간에서 조지아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고, 트빌리시에서는 루스타벨리 극장, 국립미술관 등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국 예술가들의 협업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악기인 가야금과 조지아의 전통 현악기 판두리를 함께 연주하는 공연, 한국의 판소리와 조지아의 폴리포닉 노래를 결합한 음악회, 두 나라의 전통 무용을 재해석한 현대 무용 공연 등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중에는 양국의 요리사들이 함께하는 푸드 페스티벌도 열렸습니다. 한국의 김치와 조지아의 절임 채소, 한국의 전통주와 조지아의 와인, 한국의 불고기와 조지아의 전통 바베큐 무츠바디 등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비교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트빌리시 자유광장에서 동시에 열린 대규모 공연이었습니다. 두 도시는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공연을 공유했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 저는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언어와 관습은 다르지만 음악, 춤, 음식을 함께 나누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교류하는 모습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다문화 시대의 정체성과 소속감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탐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에서 저는 하이브리드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두 개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갈등이나 혼란의 원인이 아닌 창의성과 적응력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 사회에서 문화 번역자, 가교,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여러 대학의 다문화 교육 과정에서 교재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이주민, 해외 유학생 등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안을 주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한 독자는 이메일로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저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항상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 씨의 책을 읽고 제 정체성이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의 성공에 힘입어 저는 한국 전국과 해외 여러 도시에서 강연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국제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다문화 사회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개인과 조직이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초청 강연이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양성의 힘 아시아에서의 다문화 사회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고, 다문화 정책이 단순한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연설 후 여러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저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각 국가의 다문화 정책 수립과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구했고, 저는 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제가 단순히 개인적 경험을 나누는 단계를 넘어 정책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내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 다문화 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국가 차원의 다문화 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저는 특히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의 다양성 증진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저는 다문화 교육의 혁신적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문화 교육을 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인 학생들에게도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문화적 민감성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큰 호응을 얻었고 교육부와 협력하여 글로벌 시민 교육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방안은 초중고 교육과정의 세계 여러 문화에 대한 이해, 다양성 존중,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다문화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 다문화 콘텐츠 창작을 지원했고 그 결과물들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과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문화 청소년 영화 제작 워크숍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10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이들이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을 표현하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베트남계 한국인 소녀가 만든 단편 영화 2개의 집은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청소년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이후 여러 국제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담아냈고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가 점차 다문화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가 있지만 1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던 순간 중 하나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방문이었습니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기 위해 방문한 그 학교에서 저는 교실 벽에 붙어있는 세계지도 앞에 모인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이 각 대륙과 국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신의 조상이나 친구들의 출신 국가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조지아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지도에서 조지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반 소피아가 거기서 왔대요. 저는 소피아가 좋아요. 그래서 조지아도 좋아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들의 세대에서는 다양성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은 제가 한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명예시민 자격을 넘어 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조지아 국적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양국 모두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한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에서 저는 지난 여정을 돌아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전쟁을 피해 난민 캠프에서 지냈던 그 소녀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서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노인분이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딸이에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적 지위의 변화를 넘어 제가 정서적으로도 이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국적을 선택한다고 해서 제 정체성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지아의 문화, 언어,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한국 사회와 나누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마음속에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획득한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공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대표단으로 여러 국제 포럼과 회의에 참석했고 특히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과의 문화,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중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조지아 수교기념 특별사절단으로 트빌리시를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조지아 정부 대표와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때 난민으로 이 나라를 떠났던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돌아온 것입니다. 방문 기간 동안 저는 양국 간 문화, 교육,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협정 체결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한국 정부가 조지아 고리 지역의 한- 조지아 친선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제가 자라난 마을에 세워질 예정이었고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교육센터로 활용될 것이었습니다. 트빌리시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대통령 궁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조지아 대통령은 저를 조지아의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소개하며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특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연설을 통해 양국의 역사적, 문화적 유사점을 강조하고 미래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고향 마을 고리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감동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주민들이 모여 저를 환영했고 전통 음악과 춤으로 축하 행사를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네가 이렇게 성공하고 돌아올 줄 알았단다.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니? 그렇게 저는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쟁과 피난, 난민 생활, 그리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과정까지.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고 질문 시간에는 손을 높이 들고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소녀가 물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꼭 한국이 아니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네가 어디에 있든 누구인지 잊지 않는 거야. 내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동시에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는 길이란다. 트빌리시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조지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이제는 또 다른 나라를 고향으로 삼게 된 제 삶의 여정.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집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음 큰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국경 없는 문화학교 설립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온 난민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미래의 문화대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 저는 개인 자산을 투자했고 동시에 국내외 여러 재단과 기업, 정부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들이 장학금과 교육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드디어 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 첫 입학생들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남수단, 미얀마 등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온 50명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쟁과 폭력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학식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한때는 난민이었습니다. 고향을, 집을, 꿈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반 학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음악, 춤, 연극, 미술, 영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야기 나누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양한 예술 형태로 표현하고 그것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기 두려워하던 학생들도 점차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을 열고 서로의 경험에 공감하며 치유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학교가 문을 연 지 6개월 후 학생들은 첫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경계를 넘어 우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공연은 학생들이 직접 각본을 쓰고 연기하고 음악을 만든 종합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전쟁과 피난, 낯선 땅에서의 적응, 그리고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이 공연은 서울의 주요 극장에서 열렸고
많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공연 후 한 시리아 출신 소녀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 이제 저는 제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저는 이 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많은 난민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이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통해 평화와 이해를 증진하는 국제적인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9살에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났을 때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입니다.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도 그것이 제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이 의미 있었다고 믿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외로웠던 시간들, 좌절했던 경험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저에게 다른 이들을 돕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정입니다. 이 특별한 한국적 정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와 따뜻함은 제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저는 이 정의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더 깊이 연결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의 다리, 이해의 다리, 희망의 다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다른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더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과 포용성,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을 선물해 주었고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이방인들, 난민들, 새로운 시작을 찾아 낯선 땅에 발을 디딘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가치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외롭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영감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